한 번 더 들었는데 현 상태가 똑같으면 처음 공부하는 거 맞기는 맞네요. 네. 자요. 전번째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강의 노트 5페이지요.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리했죠. 이번에는 뭘 보냐? 법률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 사실이요. 여기 보면 법률 사실 보면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이제 전번 시간 것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갑이 1억 원에 청약을 하죠. 이 청약을 뭐라 한다? 청약을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 한다? 의사 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갑을 뭐라면 갑을 표의자,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고 을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청약하고 승낙하고 일치가 되죠.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 하냐?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의 규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률 행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률에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둘 다 원인이잖아요. 이 원인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여기서 등기하고 대금이라고 하는 뭐가 나와요? 법률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법률 효과. 그러면 이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해서 법률 요건이 나가죠. 그런데 이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 법률 효과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대표적인 말은 뭐다? 첫 번째 뭐가 있죠?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준법률행위, 그 다음에 사무관리다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건 이제 법률의 규정이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법률행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기억나죠? 그래서 의사표시 이렇게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한 개이냐, 두 개이냐, 두 개 이상이냐, 이렇게 두 개 이상이냐. 한 개면 우리는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하고요. 두 개면 이것을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합동행위요. 이 합동행위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사단, 법인, 설립행위. 기억나나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게 뭐죠? 사람의 단체, 재단법인은요 재산의 단체,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표현했냐?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법률 사실인지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법률 요건이고, 이 법률 요건에서 대금과 등기라고 하는 법률 효과가 나오죠. 이 법률 효과의 결과로서 뭐가 나온다?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는요, 권리 변동의 용어는 이미 정리를 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어떻게 한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기억나세요?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하고 계약하고 합동행위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하죠. 합해서.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왔으냐?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럼 법률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뭐를 얘기한다? 단독 계약 합동행위가 아닌 것. 뭘 물어보는 것이다? 법률의 규정을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좁게 얘기하면 시험에, 지금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단 말이죠. 오늘 문제 풀어볼 거예요. 단독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단독행위가 아닌 것, 그럼 뭘 물어본다? 계약이나 합동행위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 단독행위는 뭐냐? 단독행위는 또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있고요. 여기요, 상대방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법률행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기 준법률행위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걸 또 알아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면 우리가 이제 채권자 있죠?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채권자는 채무를 뭐란다? 면제하는 것이고요.
채무자는요, 뭘 한다? 상계하는 것이에요. 상계. 면제, 상계, 이렇게요. 그래서 채무자 상계한다는 것은 여러분요, 퉁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었어요, 이 학생이요, 나한테요, 돈을 10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나는 돈을요, 내가 또 돈을 빌려준 게 또 6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빌렸으니까 100만 원 갚고 다시 60만 원 받아오느니 그냥 퉁쳐가지고 얼마만 내가 갚으면 돼요? 40만 원만 갚으면 되죠? 그것을 뭐라 한다? 상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계산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상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면제 상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는데 무권들이 보면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철회라고 하는 것이 철회권이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죠. 그러면은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권 이렇게 동의. 만약에 또 우리가 임대차를 하죠. 임대차면 임차인이 임차권을 전대차거나 임차권을 양도를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취소, 그 다음에 해제, 그 다음에 해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상대방 있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니까요. 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면제가 있고 상계가 있고 초인이 있고 철회가 있고 동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암기해야 돼요. 유언하고 유증하고 그 다음에 재담법인이요. 재담. 저기는 뭐죠? 사담법인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2개 이상이죠. 여기서 표시가. 그런데 재담법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없다 이렇게. 돈만 모이면 되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소유권의 포기하고 점유권의 포기 이것은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 포기 뭐죠? 여러분 혹시 껌 씹는 분 안 계세요? 여러분 껌 씹다가요 단물 다 빠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쓰레기통에다 버리죠. 그래서 소유권 포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쓰레기통에다 껌을 버릴 때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은 우리는 상대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소유권의 포기인데 나중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물권법을 배울 때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한물권의 포기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상대방이. 여러분 제한물권이 만약 대표적인 뭐냐면 여러분 전세권이요. 여러분 전세권을 포기하려면 누구한테 포기해야 돼요? 내가 전세 살다가 전세권을 포기하고 싶어. 그럼 하늘에 대고 얘기해야 돼요? 집주인한테 얘기해야 돼요? 집주인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상대방 있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구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어디까지냐?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까지 봤는데 이것은 뭐냐면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상대방 없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만약에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계약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러면 계약은 뭐냐? 계약은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요, 나중에 암기해야 되니까 어차피 여러분요, 이것은 하나하나 테마를 짜가지고 암기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것도 일단 강의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1월, 3, 4월 달에 다시 한번 들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여기 보면 계약인 것이 뭐냐면, 그러면 뭐가 있냐? 해제 계약이랑 해제 계약. 해제 계약, 이렇게 계약이 있죠? 그 다음에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일방 예약이요. 예약. 그래서 예약이라는 것이 있죠. 예약. 그 다음에 이런 뭐냐면 증여라고 있어. 증여. 그럼 여기서 보면 해제 계약이죠. 이것과 비교되는 게 뭐냐면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약 해제. 말이 비슷하죠. 항상 이러면 끝을 보는 거야. 끝을. 두 단어. 여기 봐봐. 여기 해제 있죠. 해제 있죠. 끝에가 계약이 중요한 것이고 뒤가 해제죠. 그럼 이것은 뭐냐? 이것은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 봐봐. 해제 계약이죠. 계약. 이것은 계약이에요. 여기는 뭐고? 단독행위고. 이해됐죠, 지금?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온단 말이죠. 비싸니까. 그 다음에 일방 예약이죠. 그럼 예약이 뭐예요? 제가 좀 이따, 강의 끝나면 다른 학생들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 와야 되거든요. 아니, 그럼 강의 끝나고. 그럼 그 친구들이 예약을 한다고 몇 시가 좋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예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약은 내가 무조건요. 식당을 대놓고 나 내려올게. 그러면 내 예약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식당 주인하고 나하고 뭘 해야 돼? 합의를 해야죠. 몇 명이 온다. 음식은 뭐로 하겠다.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그것을 예약이라고 하죠. 예약은 언제나 예약은 계약일 수밖에 없어요. 계약. 왜요? 두 사람이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일방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다르죠? 일방행위요. 여러분 여기 단독행위는 뭐냐면 단독행위를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일방행위라고 얘기하는 일방행위요. 그러니까 이 일방행위란 말이나 일방예약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예약이라고 하는 말이 재매매예약, 일방예약, 재매매예약, 일방예약. 예약이라는 것은 언제나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여 있죠, 증여?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죠. 이것도 뭐를 얘기하냐?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지금 이 학생한테요. 내가 이걸 공짜로 줄게요. 가질래요? 내가 물어보죠. 상대방이 뭐라 한다? 아, 그럼 내가 공짜면 내가 가질게요. 승낙을 하죠.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그럼 뭐라고? 계약이죠. 근데 공짜로 주죠? 그걸 증여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과 비교가 되는 게 뭐냐? 비교가 되는 게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요. 여기 보면 유증 있죠, 유증? 유증은 지금 봐봐요. 무슨 행위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죠? 그러면 똑같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증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다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받은 사람을 수증자, 받을 숫자 수증자인데 주는 사람과 받은 사람의 의사가 일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요, 누군가가 옆집에서 혹시 이거 가질래요? 이렇게 물어봐. 딱 보니까 낡아가지고 전혀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건데 내가 가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내가 노 하면 되죠. 그러면 증여계약이 없는 거죠. 그런데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기는 줘, 공짜로 주기는 주는데 내가 죽으면 너 이거 가져 이 말이죠. 내가 죽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봐봐. 뭐 하는 거냐면 유증하고 사인증여하고는 전혀 달라. 사인증여는 이건 계약이에요. 유증은 뭐냐? 유증은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차이가 뭐냐면 사인증여는 뭐냐면 이거죠. 봐봐. 혹시 너 이거 너 가질래? 갖겠대.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써야 되니까 나 죽으면 이거 너 가질래?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뭐를 했어? 합의를 했죠? 합의를 했으니까 뭐다? 계약이죠. 계약. 공짜로 주는 거니까 증여죠? 그런데 언제 주는 거야? 살아있을 때 주면은 그냥 증여 계약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가져가라 이 말이죠. 알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죽음을 원인으로, 죽을 사자, 죽음을 원인으로 한 증여다 이 말이죠. 이것도 계약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증 뭐냐?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이죠.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요 유언으로 하는 거죠. 내가 혹시 죽으면 셋 중에서 빨간색은 이 친구한테 줘라 이렇게.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죠.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 3개 중에서 이건 줘라 이렇게. 그걸 유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것을 단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증은 뭐다? 단독. 아무튼 증여는 사인 증여든 생전 증여든 알겠죠? 관계없이 무조건 증여는 뭐다? 계약. 유증은 뭐? 단독행위.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일방행위는 뭐다? 단독. 예약, 일방예약. 예약이나 재매매, 예약은 뭐다? 계약. 그 다음에 합의해제, 여기. 해제계약. 뭐다? 계약. 그런데 계약, 해제. 그럼 뭐다? 단독. 이것이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 말장난을 해가지고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계약을 물어보죠? 그런데 계약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 한번 볼까요? 저번에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봐요. 자, 문제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 3번 봐봐요. 3번을 보면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은 뭐라고? 4번 더 봐봐. 단독행위가 아닌 건 뭘 물어본다고 그랬죠? 계약을 물어본다고 그랬죠? 계약. 3번하고 4번하고 우리 3번 풀었어 안 풀었어 문제? 안 풀어서 봐봐요. 그러면 1번 맨 끝에 봐봐. 내가 봐봐.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뒤에가 중요한데 여기는 봐봐요. 조금 다르죠.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이게 어려워. 합의해제라고 돼 있죠. 합의해제. 그럼 여기는 이 뒤에가 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또 합의란 말이 중요해. 합의란 말이에요. 합의가 뭐예요? 합의가? 청약과 승낙에 합의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져? 계약이죠. 합의해제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 해제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이 D가 중요해요. 계약이에요. 거기다 한번 써요. 합의해제다가 뭐라 쓴다? 해제 계약이다. 이 말이죠. 이건 암기해야 되겠죠? 알겠죠? 암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맨 끝에 봐. 맨 끝에. 2번은 청약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철회. 여기 봐봐. 여기. 철회라고 돼 있네. 철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의사표시에 뭐? 취소. 여기 봐봐. 여기. 취소라고 돼 있네. 취소. 그 다음에 4번은요.
법정 대리에 뭐라고 돼 있어? 여기 동의라고 돼 있네. 동의. 맨 끝에가 중요해. 동의. 그 다음에 5번은요. 무권 대리에 대한 본인은 뭐? 추인. 여기 추인. 이렇게 돼 있네.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단어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죠? 여기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된다. 암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내가요. 면제가 딱 나온다 그러면 면제할 때 얘기해. 이것은 단독행위다. 상대방이 있는 거다. 상대방이 있는 것은 이렇게 했겠다. 이걸 수십 번 얘기를 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암기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몇 번씩 들어보시고 암기를 하시란 말이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뭐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냐. 채권자는 면제를 해. 채권자 돈 빌려주는 사람이 뭐라 하죠? 여러분 우리 학원은 자판기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학원에서 그냥 다 커피를 제공하니까요. 자판기를 맨 처음에 설치하고도 안 했단 말이죠. 자판기 관리하는 것보다도요. 그냥 막대 커피 사다 놓고 그냥 마시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실장이 또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자판기 커피 같은 거 보면 커피 사러 가면 꼭 300원이거든요. 서울은 300원이에요. 학원에서요. 꼭 200원 들고 오는 여자 있어. 꼭 200원 들고 와. 그러면 돌아가면서 사람 봐가면서 100원 빌려달래. 100원 빌려달래. 알겠죠? 그걸 소비대차라고 그래. 소비대차. 그러니까 봐봐. 빌려주는 사람, 빌린 사람 뭐라고 그래? 소비대차 계약이죠. 계약. 그러면 뭐라고 한다? 나 내일 갚을게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라고 그래? 돈이니까 내일 갚을게. 채무자죠? 채권자가 뭐라고 그래? 뭘 100원 가지고 그래? 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됐어. 그걸 뭐라 한다? 면제라고 하는 거야. 채무 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갚지 마. 이 말이잖아요. 그걸 면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죠? 퉁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추인하고 차례를 나중에 배워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취소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하면 처리를 못해. 그걸 법정 대리인의 동의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취소, 해제, 해지. 알죠? 이것을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오케이. 4번은요? 자, 지금 3번 풀었죠? 3번 풀었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세요. 4번은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또 판례 뭐죠? 뭘 찾으라는 거예요? 계약 찾으라 이 말이죠? 법정 해제 맨 끝에 해제 동그라미. 2번에 맨 끝에 취소 동그라미. 3번에 맨 끝에 철회 동그라미. 5번에 맨 끝에 동의 동그라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번이 있죠? 4번이 있네. 4번은 뭐다? 예약이네. 예약. 일방 예약이죠? 여기 예약. 예약은 언제나 뭐라고? 계약이라고. 계약.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 뭐라고? 무조건 공부하지 마시고 여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에서 언제나 정답이죠. 지금 정답을 하니까 이쪽은 계약이고 이쪽은 뭐고? 단독행위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것은 단독행위다. 이것은 계약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뭐란다?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지금 먼저 이걸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요. 페이지 6페이지. 여러분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여러분 거기에 뭐라 나와 있어요? 거기 지금 법률행위라고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의 종류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걸 법률행위 종류라고 그래. 지금 봐봐요. 법률행위는 뭐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죠. 법률행위 종류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몇 가지? 3가지. 하나는 뭐? 단독. 또 하나는 뭐? 계약. 또 하나는 뭐? 합동행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법률행위의 종류란 말이죠. 법률행위의 종류. 이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3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3가지.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알겠죠? 이게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6페이지를 한번 봐봐. 6페이지 보면 맨 밑에 그림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가운데 계약 봐봐. 가운데 계약 봤어요? 계약, 오른쪽에 법률 요건, 법률행위. 법률행위하고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 법률 규정은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준법행위. 어제 여기 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를 봐봐. 법률행위를 쭉 가면 의사표시죠? 1개이면 단독, 2개이면 계약, 2개 이상이면 뭐라 한다? 합동행위.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됐죠? 여기까지는 뭐라 한다? 법률행위의 종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